31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 얘네들 기호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푸는 건 우리가 많이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택지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이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내용이니까 선택지 1번에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아니겠죠. 자, 2번은요? 딸기를 좋아하거나 멜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박을 좋아한대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뒤가 좀 간단하니까 뒤를 먼저 보면은 수박을 좋아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애들이 수박을 좋아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가 위에 있나요? 수박과 관련된 전제는 두 번째 전제에 나와 있는데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다라는 내용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이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얘가 답이 될 수 없으면 여러분들 5번도 같은 이유로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같은 이유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자, 요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하지 않다.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은 패턴이라고 봤을 때 3번도 같은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뭐 정답이 나오는 것만 한번 그냥 따로 체크해 보면 참외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나나를 싫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대요. 딸기를.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외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면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전제에서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에서 딸기를 좋아한다까지는 연결이 돼요. 근데 수박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잘 안 보이고 네 번째 전제에서 참외를 좋아한다라는 게 이게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우명제로 바꾸면 참외를 싫어하는 사람은 네 번째 전제에서 여러분들 멜론을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걸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멜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두 번째 전제에서 멜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수박을 싫어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전제랑 두 번째 전제를 연결하면 선택지 4번의 내용이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한번 다르게 풀어봤는데요. 오답인 애들을 빠르게 걸러내는 이런 풀이 노하우 잘 알고 계세요. 32번 풀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지방으로 파견될 수 있는 팀원은 누구인지 고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전제에 D가 반드시 파견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추론하면 됩니다. D가 파견되면 E도 파견된다라는 두 번째 전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에서 D가 파견되면 A는 파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자,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E가 파견되면 A 또는 C도 파견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A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선언 추리에 의해서 C가 파견된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고요.
C가 파견이 되면 B는 파견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전제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네요. 그래서 파견되는 사람은 D, E, C. 자, 이렇게 3명입니다.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33번 풀어보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일반적인 명제 추론 문제랑은 달리 주어진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제들이 전부 다 거짓이니까 이 명제들을 부정을 하면 전부 다 참인 명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명제들을 부정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명제들 순서대로 기호로 먼저 써볼게요. A와 B 중에 어느 하나만 전시가 되거나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데요. 자, 이거는 A가 전시되지 않거나 B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B 또는 C가 전시가 되면 D 전시된다. 자, 세 번째는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니까 not C 그리고 not D.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부정을 하게 되면 자, 전부 다 부정을 하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전부 다 괄호치고 부정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괄호치고 부정. 자, 그러면 A 전시되고 B 전시되고 그 다음 거는 B랑 C가 B나 C가 전시되고 D는 전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거는 C 또는 D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명제 부정하는 거 공부했었죠. 그게 여기서 활용이 됐네요. 자, 그래서 바꿔놓은 명제들은 전부 다 참이니까 A, B 전시되고 D 전시 안 되니까 C가 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자, 4번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34번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34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착한 사람 중에서 똑똑한 여자는 모두 인기가 많다. 자, 그리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 착한 남자는 모두 인기가 많대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자,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거죠. 착한 사람 중에 똑똑한 여자나 똑똑한 사람 중에 착한 남자라는 건 그냥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인기가 많다라는 내용이어서 요 두 문장을 같이 쓰면 착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전칭명제예요. 인기가 많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인기가 많지 않지만 멋진 남자가 있다라는 말은 거짓이래요.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좀 따로 적어드리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요. 인기가 많지 않지만 멋진 남자가 있다. 멋진 남자,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멋진 남자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부정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기가 많지 않은 사람은 자, 이렇게 돼요. 자, 인기가 많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멋지지 않고 멋진 남자가 아니다라서 멋지지 않거나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명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순위는요. 멋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똑똑한 그리고 성별은 여성인 자, 그런 애가 순이에요. 철수는요.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착한 그리고 남자입니다. 이게 철수예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거짓인 것은 물어보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과 정반대인 걸 찾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지 1, 2번. 철수가 똑똑하냐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자,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 애인지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철수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애냐면 인기가 없는 애죠. 철수는 인기가 없는 애기 때문에 철수가 인기가 없다라는 요소랑 똑똑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전제를 활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철수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하면요. 인기가 없는 철수는요. 착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철수가 착하다라는 사실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수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니까 답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철수가 멋진 애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멋진 내용으로 연결하려면 요 녹색으로 밑줄 근 전제가 활용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은 철수는 멋지지 않거나 남자가 아닌데 철수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워지고 멋지지 않다라는 내용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는 똑똑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에 나온 내용이 그냥 아예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거짓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3번. 똑똑하지만 멋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 3번은요. 그냥 순위가 이런 애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에요. 또, 자, 그 다음에 순위가 인기가 만약에 많지 않으면 아까처럼 자, 얘가 착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순이는 똑똑한 애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애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똑하지만 인기가 많지 않은 여자가 있다. 자, 그럼 얘는 똑똑한데, 자, 인기가 많지 않은 여자가 있다. 자, 이게 거짓이면 이걸 부정하면요. 똑똑한 애들은, 자, 인기가 많거나 여자가 아니다인데요. 자, 순위는 여자니까, 자, 인기가 많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거짓인 것은 2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 딱 골라졌을 때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자, 그런 정확한 풀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풀어야 빨리 푸는 방법이 되겠죠. 35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업 명제만 나와 있지만 자, 누가 합격했는지가 결정이 되죠. 이게 확정이 된다라니까 자, 그러면 기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걸 눈치채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전제에 D가 합격하면 A는 불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에 E가 합격이면 D 합격이다. 그 다음에 A가 불합격이면 D도 불합격이다라는 네 번째 전제가 있죠. 자, 여기까지 써보면 좀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D가 합격이면 D가 불합격한다로 연결되죠. 기류법 패턴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D는 일단 무조건 불합격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전제 결론으로 대우 명제로 연결하면 D가 불합격하면 E도 불합격이고요. 자, 이때 세 번째 전제에 의해서 E가 불합격이면 B가 불합격이거나 D가 합격인데 D가 불합격인 게 확정이니까 B가 불합격인 게 확정이고요. B가 불합격이면 다섯 번째 전제에 의해서 A는 합격이고 C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A만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자, 결론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네도 여러분들 기류법이라는 걸 눈치채고
어디에서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지 눈에 더 빨리 보이는 거고, 기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미리 기류법이라는 걸 예상해서 언제 모순이 나올까라는 걸 예상하고 푸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지금 기류법을 푸는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는 기류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를 뭘 보고 이야기하는지, 눈치를 채는지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요. 그런 요소를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 자, 일단 명제들 기호로 바꾸고 대우명제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능숙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풀이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주어지더라도 기호로 바꾸고 대우명제로 바로 바꾸는 그런 풀이 방법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는 애들은 기호로 자꾸 바꿔보고 문장 만들어보고 대우명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앞에서 정리하고 풀이하셔야 되겠습니다. 36번 해설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 반드시 거짓인 걸 고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거짓인 애들을 어떻게 파악하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제들이 참이니까 이 명제들을 부정하면 자,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들이 참일 때 주어진 문장을 부정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장. 어떤 서울에 사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명제입니다. 자, 얘를 부정을 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 내용. 자, 모든 대학생은 서울에 살거나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부정하면요. 자, 어떤 대학생은 뒤에 있는 걸 부정해야 돼요. 서울에 살지 않고 게임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밑줄근 두 개의 문장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얘네랑 동치인 명제가 또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짓일 테니까 그런 애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서울에 살지 않고 게임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생이 있다. 자, 요게 저희가 정리했던 것 중에 두 번째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자, 4번이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주어진 명제 그리고 그거의 부정인 명제, 자, 이런 애들이 뭐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나뉜다면 이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는 거짓인 걸 골라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장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시오. 자, A과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대요. 자, A과 학생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고 쓰겠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에 자, 갔다. 뭐 농활이라고 많이 해요. 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자, 학생들은 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학생들이 이거 다 어차피 A과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타의로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사실 언제나 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P이거나 not P인 거. 이거는 그냥 P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말하는 거라서 전체 집합을 말하는 형태라 이런 문장은 언제나 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부족한 일손을 거두는 데 일조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나왔던 애 다시 A과 학생들은 농촌 봉사활동에 갔다 왔고요. 농촌 봉사활동에 다녀왔고요.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손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A과 학생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든 비자발적으로 참여했든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고 자, 그다음에 부족한 일손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반드시 참인 걸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니죠. 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어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를 했습니다. 애초에 문제에서 일조했다라고 끝나는 이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자, 어떠한 애들이 일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올바른 결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 2번이 그럼 마찬가지죠. 이 뒤에 내용이 여러분들 대우명제로 바꾸면 앞으로 오는 이런 형태니까요. 자,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한 것은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 덕분이다. 자, 아닙니다. 자, 3번. 자발적으로 온 학생들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왔어도 어쨌든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왔다라는 것만으로 자,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다. 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애들도 A과 학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같은 이유에서 자, 2번이랑 같은 이유로 아니고요. 자, 5번은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죠. 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게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줄글의 형태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채용되지 않는다, 채용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기호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번째 문장부터 업무 능력을 검증받고 자, 추천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공직관이 투철한 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제에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채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전칙 명제였죠. 특칙 명제 아니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애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인데 대우로 바꾸면 채용되는 애들은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 자, 이렇게 결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뒤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들 중에는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 다 봉사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자, 철수라는 애에 대한 정보가 따로 나오는데요. 철수는 어떤 애냐? 자, 철수는
특징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공직관이 투처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애예요. 자, 이런 철수라는 애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자, 참이다 할 수 있는 결론이 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저희 앞에서 풀었던 유형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은요. 자, 철수가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면. 자, 철수가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면 이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내용에서 이어지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얘가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요. 2번. 봉사정신을 갖고 있다면 같은 이유예요. 봉사정신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로 어떻다라고 추론하거나 그걸로 채용된다고 얘기할 순 없죠. 채용되는 애들이 봉사정신이 있는 거지 봉사정신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건 아니에요. 3번.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면 자, 그러면 자, 3번의 내용은 또 이 결함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이 선택지 3번의 내용은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대우 명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내용을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면 으로 정리를 해보면 도덕성에 결함이 있으면 자, 업무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거나 공직 추천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공직관이 투철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철수는요. 공직관이 투철하고 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애니까 철수에 한해서 자, 철수에 한해서 요 두 가지 사실은 아니니까요. 자, 철수는 추천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요. 추천을 받았다로 끝나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4번이 답이 아닌 이유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떠한 애들이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명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또한 채용되었다라는 사실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없고요. 화살표를 항상 따라가는 방향으로 추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안 돼요. 이런 거 헷갈리면 이론 정리 다시 해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철수가 올해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면 자, 도덕성의 결함이 있고 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 봉사정신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또는 이 어떤 애들이 도덕성의 결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자,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끌어낼 만한 결론을 우리가 어쨌든 요 전제들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내용이에요. 39번으로 갑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과 오답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취업을 한 사람은요. 3.5점 이상이거나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턴 경력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박람회에 참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사실 전칙 명제인데 제가 전칙 명제는 가업 명제랑 그냥 유사하게 활용이 되니까 특별히 표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3.5 이상이고 그리고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취업을 했다. 자, 그럼 요게 위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하고 인턴 경력이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취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취업하고 어떤 애들이 취업한 애들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다 나오죠.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하고 인턴 경력도 있는 애들 취업하고요. 자, 또 어떤 애들이 취업하죠?
자, 3.5 이상이고 박람회에 참가한 애들 취업합니다. 그다음에 인턴 경력 있는 애들은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한 애들은 3.5 이상이거나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니까요. 자, 이러한 연결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1번.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고 취업을 했대요. 박람회에 참가하고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인턴 경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정리한 내용 중에 자, 이렇게 인턴으로 끝나는 내용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니죠. 2번. 외국어 인증 시험을 합격했지만 취업은 하지 못했대요. 자,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박람회랑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보려면요. 자,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고 취업을 하지 못한 을은요. 이러한 을은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5 미만이거나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고 얘가 반드시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음, 졸업 평점이 3.5 미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자, 박람회에 참가하고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한 병은 취업을 했다. 자, 박람회에 참가하고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없죠. 일단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로 얘가 인턴 경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얘가 인턴 경력이 있으면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졸업 평점이 3.5 이상이면 또 취업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박람회에 다녀오고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사실로 이걸로 취업했다라고 연결을 할 수는 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취업을 했대요. 자,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고요. 취업을 했답니다. 자, 이런 애가 자,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는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꼭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둘 중에 하나여야지만 취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위에 남아 있는 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취업했다는 거지 이런 애들만 취업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거 일단 전혀 없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취업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3.5 이상이거나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외국어 인증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3.5 미만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자,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먼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아닌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정답만 이제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인턴 경력이 있고 3.5 이상인 애들은 자, 인턴 경력이 있고 3.5 이상인 자, 무라는 애는요. 인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3.5 이상이고 박람회에도 참가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취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참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수준으로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문제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명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0번 해설해 볼게요. 자, 교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자, 그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 시험 볼 수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강의를 한다라는 게 일단 좀 주어진 정보니까 잘 활용을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목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거나 토요일에 시험을 본대요. 자, 요거를 가언명제로 바꾸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목요일에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선택지 하나가 날아가니까 토요일 날 반드시 시험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거. 월요일 날 시험 안 보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볼 거다. 자, 월요일과 수요일 중 시험 보지 않는 날이 있다. 월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거나 수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좋고, 자, 월요일 날 만약에 시험을 안 본다면, 요거 잘못 썼, 자, 시험을 보지 않는 날이 있다. 요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보는 날이 있다고 했으니까, 월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수요일 날 안 보겠죠? 좀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강의하지 않는 날에는 시험을 안 본대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이 마지막 정보로, 자, 이 사람은 금요일 날 시험 보지 않고 토요일에도 시험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제에서 토요일 날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전제에서 요거 대우 명제로 바꾸면 목요일 날 시험 보지 않고 금요일에도 시험 보지 않으면 화요일에도 시험 보지 않는다죠. 지금 목금에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으로 화요일 날 시험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정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전제에서 다시 요게 대우 명제로 바뀝니다. 화요일 날 시험 보지 않고 목요일 날 시험 보지 않으면 월요일 날 시험 본다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날 시험 안 보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시험을 반드시 본다라는 거 알았고, 세 번째 전제에 의해서 자, 월요일 날 시험을 보면 수요일에는 시험을 안 본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는 월요일에만 시험을 본다라는 사실이 자, 추론되네요. 40번은 1번입니다.